2011년 7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살고 있었던 32살의 강교정이라는 한 남성분이 증발하듯이 실종이 되셨습니다. 옆에 강교정 씨께서는 1남 3녀 중에 막내로 되게 성실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직장도 다니면서 부모님 속 한번 썩힌 적이 없는 효자 중에 효자였던, 누구보다 착실하게 사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7월 25일 한 오후 5시쯤에 교정 씨께서는 집에 계셨던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잠깐 얼른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휴대전화와 지갑만 들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날도 근데 별다르게 이상할 건 없었대요. 그냥 "할머니, 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되게 살갑게 웃으면서 그러고 나갔는데, 그렇게 집으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강교정 씨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교정 씨께서 실종되시기 4년 전에 이 아버지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걸 이 아들인 강교정 씨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이 실종된 이후에 아버지의 건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종되기 3일 전이었던 22일 토요일, 교정 씨께서는 자기의 둘째 친누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누나, 나 한 6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금방 갚을게." 그래서 이때 누나분은요, 다는 못 빌려주고 다른 동생분들이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교정 씨에게 돈을 빌려줬었다고 해요. 난생 처음으로 자기 누나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라는 말을 했었다는 교정 씨. 그런데 이때 누나들이 느꼈을 때는 좀 교정 씨의 말투와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고 해요.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도 않았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한 저녁 8시쯤에 이제 동생 교정 씨에게 연락이 먼저 왔는데, 그때 동생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차 소리도 안 들려, 사람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당시 누나분이 "야, 너 어딘데 이렇게 주위가 조용해?" 라고 하니까 "나 그냥 잠깐 나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그게 누나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실종되기 전날 이 동생이 보였던 행동도 조금 이상하고, 갑자기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전화했을 때 그 전화기 음성 속의 그런 느낌도 좀 이상하고, 혹시 누군가한테 내 동생이 돈을 갈취당하고 있었나? 혹은 누군가한테 내 동생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나?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처음에 집을 나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갔다 온다고 딱 지갑이랑 핸드폰만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오지도 않고 있다라는 건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 이상 이거 좀 이상하다. 이 교정 씨의 직장 동료들 또한 이상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도 교정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걔가 좀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일하다가 교정이한테 이제 뭘 좀 시켰더니 갑자기 막 가방을 싸더라고. 그리고는 나를 갑자기 째려보면서 그냥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니까 저 여기 그만둘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가방을 싸서 가버렸어요. 그때 저희도 얘가 왜 그런 행동을 갑자기 한 건지, 그렇게 나가서 어디로 간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정 씨께서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 착실하셨어요. 지각 한 번 안 하셨대요.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날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그만두겠다고 갑자기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회사 동료분은요, 중요한 말을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후에 교정 씨가 그렇게 나가시고 나서
교정씨께서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왔었대요. 그리고 그때 교정씨가 이제 상사한테 안 좋게 나가서 죄송해요. 잘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아니야, 뭐 괜찮아. 뭐 나중에 얼굴 한번 보게 회사 한번 와. 아니에요, 뭐 나중에 얼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얼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였다고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던 강교정씨, 도대체 왜 삶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작별 인사를 했던 걸까?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셨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은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강교정 씨께서 실종될 때 당시에 아버지께서 이제 위암수술 받으시고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교정 씨께서는 정말 끔찍하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뻔히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라지게 되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할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다. 당시에 교정 씨께서는요, 일을 하시면서 취미생활로 복싱을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 직장 동료분들의 말로는 교정이가 원래 안 그랬는데 그 복싱 운동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성격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운동을 하고 복싱을 배우고 하면서 뭔가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강교정 씨께서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셨대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복싱이나 격투기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자신감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려고 더 배우기도 하고 몸 관리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서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깨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이때 교정씨도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으셨겠나.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실종 당일날 밖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던 건 아니었을까. 혹시 그 다툼 끝에 뭔가 잘못됐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의심만 가득한 거예요.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추정이에요. 경찰 측에서는요, 강교정 씨의 위치 추적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합정동 어느 빌딩 근처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그쪽을 수색을 해봤는데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추적 별로 단서 없다. 그래서 이때 경찰들은요, 혹시 강교정 씨가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집을 나간 게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DNA를 확보해가지고 국가수에 이제 DNA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들의 DNA와 이 어머니의 DNA를 쫙 대조했어요. 혹시 어딘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신원 미상 사망자로 남아있진 않을까라고 추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DNA와 쫙 대조를 했는데 확인 결과 동일한 DNA를 가진 신원 미상 사망자는 없었어요. 강교정 씨의 한 친한 친구분은요, 자기의 삶이 힘들고 그래서 집을 나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교정이가 원래 연애 스타일이 여자친구한테 막 많이 퍼줘요. 그래서 연애할 때면 여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종 당시에 강교정 씨는요, 여자친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끔 전 여자친구 얘기를 했었대요. 술을 마시다가도 전 여자친구 보고 싶다고. 그리고 실종되기 전에도 전 여자친구 동네에 갔었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나 어제 전 여자친구 사는 데 갔다 왔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종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문제로 몹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애와 실종 시기를 따져봤을 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한 달 조금 넘어서 집을 나간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 여자친구는요, 헤어지고 서로 딱히 연락한 거 없는데 서로 헤어지고 만나고를 너무 반복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서로가. 후에 이제 실종됐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라고 여자친구분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찰은요, 실종 후에 이 강교정 씨의 차량과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확인을 해봤어요. 운전면허. 혹시 실종 후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그런데 확인 결과 실종 후에 2012년 2월경에 이 차량이 등록 이전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가 실종 후에 이 차량을 강교정 씨 앞으로 등록을 누군가 제3자가 했거나 혹은 실종 후에 강교정 씨 본인이 직접 자기 앞으로 차량을 등록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3자가 했거나 본인이 했거나 실종 후에. 하지만 그 외에 어떠한 정보는 알 수가 없었어요. 현재 실종되신 강교정 씨에 대한 단서가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예요. 밝혀진 건 없고 의심만 많아지는 상황에서 친구들도 의심해보고 여자친구도 의심해보고 동거래도 의심해보고 뭐 다 의심해봤어요. 그리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하지만 별다르게 다들 알리바이가 확고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잠깐 친구 만나러 갔다 온다고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나갔던 사람인데 왜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시고 계시는 걸까? 돈 60만 원은 왜 필요했던 걸까? 실종 전에 자기 동료들한테 다시 얼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는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였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이제 실종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거 다룰 때마다 혹시 사이비 종교가 연관이 되어 있나? 아니면 납치? 아니면 뭐 섬?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꼭 살아 계셔서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진 한 번만 다시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나이는 이 나이가 아니라 40대 정도 되셨을 거예요. 실종 당시의 키는 180에 코에 점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보신 분들은 실종자 찾기 182번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교정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